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합격하셔서 살아남으셨으니까 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드리고 바로 계약법으로 들어갈게요. 목차를 한번 가볼까요? 그 8주 동안 하는 거고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할 거예요. 이론적인 거 많이 안 하고 시험에 나올 교재를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이 차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걸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총 논수는요, 최대 2문제까지 나옵니다. 총 논수 몇 문제 나온다고요? 최대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강도를 낼 게 없잖아. 총 논수 책이 2개 나오니까 하나 또는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추세가 좀 강론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KS를 내려고 그러면, 총론 좀 내야 돼서, 거기 목차가 7절까지 있잖아요. 1절은 안 나옵니다. 2절도 안 나옵니다. 3절은 다른 시험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다른 시험도 굉장히 약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약간 교재법이 시험범위에 안 들어있어서 안 내더라고. 그래서 딱 3문제만 준비하겠습니다. B급 정도로. 그 다음에 계약 종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올 게 뭐 3개 보였지. 성립, 효력, 해제, 해지. 그 3파트만 공부하면 돼요. 성립 파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안 하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그 계약의 성립이잖아. 성립하는 과정이 청약과 승낙의 계약 성립.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건 제가 10년 동안 찍고 있는데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낼까 안 낼까? 올해는 내겠죠라고 작년에도 말했어. 근데 작년에도 안 나왔어. 짜증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3문제 하셔야 돼. 요거 3문제 할 겁니다. 무조건 A급을 찍습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10년을 안 냅니까? 참 너무하죠? 이거 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거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2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언젠가 상관은 없지만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2개 외우셔야 되거든? 그럼 지금 외우시라는 거지. 뭐 어려운 거 공부하지 말고 일단 청약이 뭔지 승낙이 뭔지 계약 체결상 과실이 뭔지부터 외우고 시작하시라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효력 파트 있잖아. 효력은 파트가 3개입니다. 좀 여기 써볼까요? 3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이거든요. 동시행 항변권. 이거 시험에 나왔죠? 근데 동의항은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못 나옵니다. 그냥 요건을 쓰라는 거지. 얘는 2가지거든? 요건 쓰라는 거하고 효권 쓰라는 게 2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짜증나는 게 요건만 2번 나왔어요. 요건만. 효과 쓰라는 게 안 나와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요거 찍고 있거든. 효과 쓰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양반이 제 강의를 체크하나 봐. 조 선생이 나온다 그래? 엿먹어라 그래가지고 안 내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2개 해야지. 요거 10분, 요거 10분이거든. 같이 쓰라고 하면 못 내. 절대 시험 문제에서. 뭘 내든 간에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하는가? 그럼 요거 쓰라는 거지. 동의항이 있었을 때 가불과는 관계. 그럼 이거 쓰라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올 겁니다. 7, 8번 다 정리 잘 돼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동의항 다음에가 위험부담. 세 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유형부담은 조문은 2개거든? 537, 538 조문이. 이거 채무자 유형부담이고, 얘는 채권 유형부담인데, 조문은 2개인데, 시험은 3번 출제됐잖아. 근데도 가만히 보면 아직 안 나온 게 있어. 대상채권이 안 나왔고요. 요것도 안 나온 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올해 만약에 시험장 가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요거 내려고 그래요.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유형부담은 올해 또 나올 수 있다. 3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 3번째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한 번 출제됐는데요.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한 3, 4년 지났거든 벌써? 그럼 또 나올 수 있지. 이건 케이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3문제 무조건 하셔야 돼. 3문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는 무조건 해야죠. 저쪽에서.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해지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는데 해지가 시험이 잘 안 나왔거든? 생각보다 중요성보다는 많이 안 나와서 왜 많이 안 나왔냐면 1회 때 나오고 2회 때 나오고 계속 잠잠합니다. 근데 9회 때 한번 작년에 막 요구를 때 한번 나왔었죠. 제3자 보호. 그래서 해제는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법이 정한 해제, 법정 해제. 그다음 자기들끼리 계약으로 정한 해제,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렇죠? 일 터진 다음에 만나서 해제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 해제. 이거 처음에 계약 체결 시 정한 거고 이건 일이 터진 다음에 나가를 시키자 합의 해제. 그렇죠? 2회 때 나왔습니다. 1회 때, 9회 때 나왔어. 근데 9회 때는 뭘 물어봤냐면
해지와 제3자 보호를 물어봤는데 시험 문제는 이거였지. 합의해지 예를 들면서 합의해지도 제3자는 보호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문제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작년에 나왔거든. 9회 때 이거 물어봤거든. 해지 효과에서 제3자 보호. 그럼 여러분 못 낼 것 같아. 약정해져요? 약정해지는 계약 강론에 계약 매매에서 2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낼 게 없어. 이것도 낼 게 없죠. 전부 이 법정해지 합의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물어봤잖아.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거 다시 나올 것 같아. 법정해지 다시 나올 것 같아. 워낙 중요하거든. 그래서 너무 적게 나온 거야 이게. 진짜 중간에 계속 찍어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제가 또 내도 이건 뭐 누가 우리 민법 전체 가장 중요한 게 법정해지야. 약속 안 지켰을 때 해지당하는 거. 그래서 총론 보시면 여기서 2문제 정도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하시면 되겠죠? 한 10문 정도 준비하시면 2개 맞힐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걸 빗나가서 좀 어려운 판례가 나오고 그거 나오면 그건 뭐 못 쓰는 거지 뭐. 그렇지 뭐.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 나눠드려야지. 기본적인 게 아니라 이상한 거 뭐가 나올 건가 좀 고민해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항상 머릿속에서 야 해제 그럼 뭐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아이씨 합의해제도 약정해제는 2번이나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 계약 강론 가볼게요. 15개 계약 있죠? 총론 끝났어요. 그러면 계약 강론 수도 몇 개가 나온다는 겁니까? 최대 2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15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다 모르고. 그래서 A급, B급, C급을 나누겠습니다. 자, 뭐가 A급이죠? 자, 시간이 남다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매매. 무조건 매매부터 하세요. 무조건 남으면 매매부터 해야 돼. 올해도 매매가 유력합니다. 무조건 시간 남으면 매매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임대차. 그 대한민국 임차인, 임대인 다 괴롭잖아. 임대차는 무조건 하셔야 돼. 임대차에서는 여러분 외워야 할 게 한 5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뭐 수선 의무, 임대차 보증금, 그렇죠? 그다음 주인법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그다음 최우선 변제권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뭐 워낙 많이 기출이 돼가지고 도급 확률이 조금 떨어졌죠? 8회 때 나와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2회 때 8회 때 나왔거든. 도급서는 나올 거 다 나왔어. 안 나온 걸 다시 나오려면 담보책임 다시 나와야 되거든. 한 문제만 준비하면 돼. 도급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도급? 위임. 위임은 우리가 하는 일이 수임인이잖아. 그래서 한 번 1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가능이 좀 떨어져. A급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조합. 작년에 나왔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봐봐. 이거 작년에 나왔거든. 그럼 우리 제껴 말어. 나는 안 제끼지. 나는 강사니까 다 해야지. 여러분 스스로는 마음속으로 결단하셔야 돼. 결단하셔가지고 제낄 건가 말 건가.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제껴라. 그러면 제껴. 그 떨어지려도 그렇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한다 그러면 한 문제 남아있어. 나올 게 아직 하나 남은, 그 하나만 하시면 돼. 그건 제가 할 거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결정을 하시라고. 요것도 뭐 좀 확률이 많이 떨어졌지. 8회 때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죠, 느낌이? 나올 것 같아? 나는 다 한다니까. 나는 면피를 해야 되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무조건 2개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매매 임대차에서. 그래서 매매 하나, 임대차 하나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매매 임대차를 열심히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B급이 있어요. B급은요, 우리 시험 문제 4문제지 않습니까? 논술 하나, 약술 3개 4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조사해보면은 다 A급 문제가 아니야. 딱 한 문제는 항상 B급이야. 한 문제는 B급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여 나왔죠? 부담부 증여. 증여의 특연, 벌써 2번이나 나왔어. 증여의 특연 해지원이 시험에 나왔고, 작년 부담부 증여 찍었잖아. 나왔잖아. 누구나 생각이 똑같거든. B급을 내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 안 냈네? 그럼 내는 거지 뭐. 그게 올해는 확률이 좀 떨어졌지, 증여가. 이제 안 나온 것은 비서면 증여 그거 하나뿐이 없거든. 2번째 뭐 있어요? 소비대차. 이것도 준소비대차 시험에 나왔잖아. 이것도 좀 낼 게 없고. 그렇죠? 3번째 뭐 있어요? 뭐? 여행계약, 현상광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여행계약이 있고 현상광고 있고. 근데 여행계약도 시험에 나왔어. 그 여행자 담보체험 해가지고 여기 안 나왔어. 현상광고가. 현상광고 시험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좀 유망합니다. 5번째가 뭐죠? 화해. 화해도 시험에 나왔죠? 근데 화해가 시험에 안 나온 것은 뭐 안 나오냐면 후유증.
예측하지 못한 휴증이 어떻게 해서는 그것만 남았는데 한 문제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 파트는 딱 5개만 외우면 돼. 나올 만한 것들 5개만 딱 외워놓으면 됩니다. C급은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교환. 교환은 왜 시험에 내겠습니까? 안 나오죠. 사용대차. 아니 임대차, 소비대차도 시험에 내야 되는데 이걸 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나옵니다. 고용.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고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또 뭐 있어 고용단? 임치. 요것도 잘 안 나오는데 뭐. 일 맡기는 것 중에서 물건 보관 맡기는 게 임치잖아. 이것도 잘 안 나올 거고. 5번째 종신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는 나눠드린 게 뭐냐면 눈으로 지나다 보라는 거야. 저는 강의합니다.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만 들어두고 한 3줄 정도만 딱 의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 난 그냥 의만 열 것 같아. 나오면 의만 써. 뭘 물어봐도 그냥 의만 써. 뭘 물어 문제랑 상관없이 뭘 그냥 교환이 나왔네. 교환의 의만 쓰라고. 왜? 의도 못 쓰는 인간이 90%야. 야, 아무도 준비 안 하거든. 처음에는 여러분 아예 강의 자체를요 여기까지만 했어. 다른 학원에서는. 1회 때 그랬다니까. 저는 이게 다 했거든. 근데 그때 다 여기까지만 강의했다니까. 나머지 안 낼 거라고. 근데 그때 이게 나왔잖아. 1회 때. 수의민의 의무가 나왔잖아. 이해되셨어요? 도급에도 제작물 그 소유권 귀속 문제. 전 했거든. 다른 학원 강의도 안 했다. 왜? 안 낸다 그랬다고 아예. 변호사 시험은 그래. 변호사 시험은 이 3개만 하거든. 나머지 안 하거든. 시험 안 내니까. 근데 우리는 다 해야 돼. 다 하고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5문제만 딱 할 거야. 5개. 요걸 한 이제 15개, 5개. 그냥 합하면 20문제 되는 거죠. 요쪽은 안 해. 안 합니다. 의의만 제가 볼 때마다 의의만 외워두시면 돼요. 되셨죠? 이걸 왜 하냐면은 머릿속에 좀 항상 넣고 찍으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바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저 책의 장점은 뒤에 기출문제가 순서대로 다 해석까지 붙여 있잖아. 항상 뭘 보셔야 돼? 아, 뭐가 나왔나? 이 파트에는 뭐가 나왔나? 계속 확인하셔야 돼. 제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는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 하면 6번 봐볼까요? 6번 어디 있냐면 20페이지가 6번이에요. 20페이지 6번에 가보시면 그 제목이 위험부담 돼 있잖아? A급이라고 돼 있죠?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3번 나왔죠? 2에 1-1문, 6에 3문, 9에 3문 써놨잖아. 전에 안 써놨는데 좀 써놨어. 여러분 눈에 보시라고. 그래가 만약에 보다가 볼 때가 좀 궁금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2에 1-1문이 뭐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뒤에 가서. 그래서 뭐가 나온지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9에 3문으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나온다고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올해도 20페이지에 한 페이지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케이스고, 요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이문 다 대비할 수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제가 6-1번, 6-2번, 6-3번, 6-4번까지, 이번에 6-4번이 추가됐습니다. 6-4번 보시면, 추가 6이라고 써있는 것은 6월 강의 때 추가됐다는 거야. 추가 3은 3월 달에 추가됐다는 걸 미리 써놓은 거야. 그래, 전에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이거 보시고 자기 전에 본 자료인데도 와 이거 뭐지 막 이런다고 전에 본 거도.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거 써놓은 겁니다. 6-3만 추가됐어. 근데 요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20페이지 나오는 한 페이지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니까. 20페이지 한 페이지 외우고 있으면 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3번이나 나왔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온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 그것부터 체크해야 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이게 위험부담을 써야 되는지 계약적 과실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거든.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항상 그 기출문제 뒤에 붙어있는 거 확인하세요. 뭐가 답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래된 시험이 작년 문제 봐볼까요, 여러분? 항상 최신 문제가 중요하죠. 왜 최신 문제는요,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봅니다. 올해 출제위원은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부르니까 간 거야. 그러면 출제 문제를 주거든? 이렇게 시험에 냈다고? 그럼 그 양반이 뭐라고 볼까? 최근 걸 보겠죠. 그래서 작년에, 뭐야? 처음에 260페이지 봐보세요. 보는 순간 여기 확 나오죠? 작년에 시험에 다 욕 나왔다는 그 문제. 읽는데 8분 걸립니다. 이거 읽는데. 답안 작성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읽는데 8분 걸려요. 미친 거야. 완전 변호시험 스타일이에요. 그 변호시험이 들어간 시험이 낸 거야.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문제만 길 뿐이고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그 부담부 중에 그 문제였었고 제3제법 그런 문제였었거든. 근데 올해도 요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 요 정도 길이까지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느낌이 딱 보면 막 이걸 다 읽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미쳐버리겠죠?
괜히 8번 날린 거잖아. 그러면 단문을 잘 써야 되는데 작년 단문 2번이 만만치 않았다니까. 2번 봐봐. 262페이지. 제가 올해 고민은 여기에 있어.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거. 이게 뭐냐면 조합에 있는 판례 두 개거든요. 1번 판례, 2번 판례, 판례 두 개를 물어보는 건데 판례 두 개를 알면 답안지를 쓰고요. 모르면 답안지 못 씁니다. 그렇게 이건 목차가 필요 없어. 저 목차도 없잖아 거기에. 뭐뭐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어떤 선생님은 어떤 강사분이 이걸 목차를 잡아 1번을 써놨던데 그 답안지 못 써 시험장에서. 왜 못 쓰냐면은 일단 1번에서 실하려고 왔잖아. 근데 2번에서 그렇게 답안지를 쓴다고 절대 불가능해. 요렇게 이게 변호 시험 스타일 문제. 변호 시험 스타일은요 딱 물어본 것만 쓰면 돼. 이해되셨죠? 그 대답은 전부 다 판례야. 그래서 저는 요걸 지금 올해 여러분 준비할 거야. 요런 것들. 요건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 해갖고는 이게 준비가 안 돼. 기본적인 건 이런 문제가 없거든. 이해되셨죠? 근데 요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영풍문고에서 우리 책을 보고 있는 수험을 뛰어들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하죠. 제가 전에 들었어. 변호사 시험이고 막 이러더라고. 변호사 시험 다 하죠. 변호사 시험 이런 게 10개를 하거든. 우리는 4개뿐이 안 되잖아. 걔들은 뭐 10개씩 나와. 이렇게 이런 문제가. 그렇죠? 3번은 쉬워. 3번은 유언부담 문제. 제가 일부러 답안지 분량을 더 줄였어. 왜 줄였을까? 시간이 없어. 2번까지 쓰고 나서. 3번을 더 줄였는데 요 정도 써도 점수를 다 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3번이 제가 조금 전에 20페이지 유언부담 한 페이지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어? 그걸 그대로 쓰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응용해 쓰는 것처럼 나왔잖아.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런 걸 준사령이라 그러거든. 사례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유언부담 쓰는 거야. 이것도 536조 유언부담 쓰는 538조 유언부담 쓰는 거야. 537, 538 유언부담 그거 쓰는 건데 그걸 풀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뭔지를.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것도 제가 연습시켜야죠, 여러분한테. 4번이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소위 말하는 단문 쓰는 거잖아. 그리고 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시 조건은 작년 마지막 시험 문제였어. 작년에 계약시 조건이 나온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왔어. 그래서 썼는데 실제 여러분 그 답안지 계약시 조건 써보면 알겠지만 10분 안에 못 씁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작년에 뭘 고민했냐면 뭘 쓸 건가를 고민했었거든.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설명하라고 나왔죠.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원래 다 써야 되는 거잖아. 설명이라는 것은 쓰라는 거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면 알지만 내 내용을 몇 개를 뺐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시라니까. 제가 나눠준 프린트에는 계약시 조건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 내용을 다 쓸 수가 없다니까. 줄여야 돼. 뭘 뺄까?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뭘 빼라고 말해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1, 2, 3, 4번 문제를 보고 시작하세요.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이게 분위기가 8회 때부터 바뀌었거든. 8회도 문제도 비슷해. 258페이지 가볼래요? 258페이지 가보시면 8회 때도 약수령 4번은 단문이었고 약수령 3번은 준사례잖아. 같은 스타일이잖아. 작년에 들어간 시험 문제 내신 분이 8회랑 똑같은 스타일로 낸 거야. 똑같이 준사례. 2번도 보시면 준사례. 난 확신했어. 그 강배 분명히 8회 출제의 유형을 참고한 거야. 2번, 3번을 준사례로 냈네? 그럼 나도 준사례. 4번은 단문이네? 그럼 나도 단문.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약해. 이건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를 못하면 이거 생각을 뭘 물어보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7회 때도 보시면 7회 때는 3번이 단문이고 2번, 3번이 단문이죠? 그리고 1번, 4번이 이렇게 케이스로 나오고. 됐죠? 뻑뻑해. 좀 뻑뻑한데 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씩 하면 됩니다. 예. 답안지 안 나셔도 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단문 쓸 거거든요. 단문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써보세요. 자, 총론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계약 총론. 계약의 의미 사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쓸 일도 없어. 밑줄은 2개 치고 지나갈게요. 채권의 발생원이 밑줄.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특정인이 채권자고요. 두 번째 특정인이 채무자고요. 특정 행위를 독일말로 급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급부 청구권이야. 급부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급부 청구권이 채권이다. 자, 2번. 민법 제3편 채권은요, 총치.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채권 총론이라고 그러죠? 이의제한 계약 동그라미. 이게 우리 시험범위죠? 5527 733 200개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무 관련한 부당이도 불법행위는 우리가 법정 채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법률행위 채권이라고 그러고 시험범위 아닙니다. 2장만 시험범위다. 자, 오른쪽에 계약의 의미. 넓은 의미는 모든 두 사람 이상 대립하는 당사자 합치고 2번만 밑줄 치세요.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그게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채권계약만 시험범위예요. 527, 733에 딱 플러스 2개. 주임법, 상임법. 특별법은 딱 2개만 나와. 그래서 약간 시험에 안 내는 것 같아. 약간 규제법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특별법에 안 내는 것 같아요. 넘기세요. 자,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B 마이너 또는 C 뿔. 안 낼 겁니다. 저는 안 낸다고 확신하는데, 기본적으로. 자, 의 외우시고, 내용 외우시고, 옆에 프린트물 같이 놓고 보세요. 제한 외우시고. 이걸 이제 뼈다귀만 쓰면은 제가 프린트물 나눠준 것처럼 그 10분 안에 다 쓸 수 있어요. 10분은 프린트는 딱 뼈다귀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냥 제한만 쓰라고 이렇게 내는 양반도 있어. 좀 길게 쓸 때 살을 붙이려면 좀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보다 제한이 더 중요하고요. 의의는 외우셔야 되고. 자, 의의 미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이 계약 당사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원칙인데 그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 문장을 좀 전문용어로 외우시라고. 계약 당사자 자유에 맡겨진다 이렇게. 법도 그런 결과를 승인한다. 제한이 있네요.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이렇게.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문장은 제가 프린트 때도 똑같이 썼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암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자, 계약 자유 내용. 자, 동그라미 제목 외우셔야겠죠?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제목만 외우고 있으면 내용은 그냥 생각나죠. 체결은 뭐가 자유야?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 선택은요.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용 결정은 어떻게 정할지도 자유다.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알고 있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햄버거를 12만 원에 팔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넘어가지 않아? 근데 인간적이고 법적으로는 괜찮아. 왜?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이게 이제 예전에 이게 케이스로 물어보면 그 주어진 사안이 이게 내용 결정에 관한 문제인지 상대방 선택에 관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문제된 게 그거야. 병원이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해가지고 환자가 죽었다니까? 그럼 의사는 뭘 주장하는 거야? 의사는 이 사람을 치료할지 말지 자유죠. 체결 자유잖아. 꼭 의사가 모든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 환자를 가르면 되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렇지 않지. 우리나라 의사들은 참 대단해. 대단하신 분들 많아. 물론 자기가 좋은 뜻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노숙자 같이 막 이러고 병원 와서 치료하고 만져보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도 병원에 갈 때 정형외과 같은 거 가고 발 씻고 가잖아. 발 아파서 가면. 발을 만지작거리거든. 씻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씻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저는 시험에 나오면 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케이스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체약 강제가 무슨 말이에요? 계약 체결 강제. 그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체약 강제란 말은 뭘 제한하는 거죠?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체약 강제라 그래요. 예전 학교 시험에서 체약 강제 쓰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수업시 안 들어. 야, 체약 강제가 뭐냐? 막 이렇게 계약 강제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런다고. 계약 체결 강제 줄임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 있어요? 공법상 강제되는 거 있고 뭐도 있어요? 사법상 강제되는 것도 있죠. 이게 내가 체결하기 싫어도 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공법상은 쉬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익적 독점 기업이라고. 첫째 줄 끝에 밑줄만 쳐볼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점 기업들이 몇 개 있죠. 그 왜 독점이야? 그 이유가 공익 이유로 독점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 우리나라 우표는 아직도 독점이죠. 우표는 지금도 우체국이 다 하잖아. 그렇죠? 정보통신 아니 우정본부가 뭐 있잖아. 걔들 공무원이지 아직도? 아직 공무원이야. 독점이잖아. 통신은 한국통신 민영하면서 풀렸죠. 그래도 지금도 기관통신은 전부 다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운송은 택배는 많이 풀렸죠. 택배는 민간이 다 뛰어들었으니까 수도는 100% 독점 아닌가? 우리 민간이 공급하는 수도는 없죠. 그렇죠? 수도사업소가 전부 다 공무원들이잖아. 이거 왜 이렇게 해? 그것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걸 계약 체결 안 해주면은 상대방은 굶어 죽지 않습니까? 편지 못 받으면 힘들잖아. 쿠팡 안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치세요. 관계 법률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 급부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는요, 지번만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돈 2,500원 받아가지고요, 섬 끝에까지 다 배달해줘요. 번전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해줍니다. 두 번째,
독점은 아닌데 공공적, 공익적 직무라는 게 있어. 그 용어들이 좀 어렵죠? 어떤 것들이야? 나는 이것, 여러분 생각하는 공공적 직무는 어떤 걸까? 의사지. 의사가 특별, 의사 같이 무리들이 있죠? 항상 의사, 치과 가서 한의사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공증인도 마찬가지죠. 공증인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변호사들이 대신하는 거거든. 공증어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 집행관도 재밌죠?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가 봉급을 안 주죠? 집행관은 그래. 여러분 스스로를 먹고 살거든? 근데 공무원이야. 직책은 공무원이 맞는데 봉급은 안 줍니다. 예, 이런 사람들, 이것도 직무집행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의사가 거절 못 하잖아. 그래서 중간 3번 별표. 안 지키면 어떡해? 의사가 진료를 거절하면 어떡해? 강남에 이렇게 뭡니까? 눈 아파가지고 안과 찾아가잖아. 강남역 앞에. 찾아가가지고 눈이 좀 아파가지고 크루즈를 하다 그러면 그 병원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 병원은 라식 전문입니다. 이래요. 이게 일반 안과 진료를 보지도 않아. 와,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근데 이게 자기들은 안 본다는 거야. 다른 병원 가시라는 거야. 강남역 앞에 안과가 제일 많거든.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라식 전문이야. 그렇죠? 피부과도 가시면 여드름만 봐.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여드름만 치료만 앉았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원래 그거 볼 때마다 아이씨 보건소에 찔러버리니까 막 그 생각 들더라고. 그럼 보건소에서 뭐라고 말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3번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는요 공법상 제재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면허 취소 이런 거 나오잖아. 제재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법상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진료를 강제할 수는 없죠. 그 진료 강제하면 제대로 진료가 되겠습니까? 엉터리로 보지. 그래서 병원 뺑뺑이 하다가 우리가 응급실에서 사람 죽는 경우 있잖아. 그럼 뺑뺑이 돌린 병원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막 살인죄로 고소한다고 막 그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3번 세 줄을 좀 외워두세요. 치해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포인트는 뭐냐면 공법적 제재, 사법상 불법행위. 이게 포인트야. 공사 제재가 두 가지가 따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보건소에 가시면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그 담당자 되게 의사더라고. 그 보건소도 그 보니까 담당자가 의사야. 그러니까 팔에 안으로 굽지 마. 안으로 굽는데 거기도 찌르면은 연락 와요. 요 세 줄 좀 외워두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위에는 공익적 독점 기업, 공공적 공익적 직무 그 말만 외워두시고. 그 공증인 의사 그런 건 안 외워도 돼. 시험장 다 생각나. 됐죠? 사법상 치약강제는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법에 관련하셔서는요. 둘째 줄 끝에 그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시면 상대방은 사기 싫어도 사야 되죠? 그게 치약강제지. 형성권. 부속 매수는 형성권이거든. 그럼 사기 싫어도 사야 돼. 그것만 하면 써놓으세요. 안 나올 거니까. 아, 선생님 안 외워주는데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렇게 좀 해놔야 시험장에 나왔을 때 생각이 좀 날 거 아니야. 됐죠? 상대방 선택 의자는 뭐지? 국가유공자 동그라미. 국가유공자는 어떤 게, 여러분, 국가유공자 법을 잘 안 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취업지원 대상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셋째,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할 의무를 진다. 법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 장애인도 좀 뽑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국가유공자도 좀 있고. 그래서 2번도 됐고요. 3번, 내용 결정의 자유. 이건 내용 네 가지거든. 강사, 약규, 그래가지고, 이건 머리글자 외워두셔야 돼. 강행법규 위한 제한, 사회질서 위한 제한 넘겨보시면, 약관에 의한 제한, 그 다음 규제된 계약에 의한 제한, 강사, 약규, 이렇게. 여러분, 이것만 돼도 시험에 내기 좋겠죠. 시험 문제에서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내용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그러면 그 의 4점, 그 다음에 4개 4점, 4점에서 20점 만점 딱 좋잖아. 외우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민초가 공부했던 거 강행법규만 무효죠? 그러면 위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뭐에 반하면 안 돼요? 사실에서 반하면 안 돼. 민초에 배웠던 거잖아. 이 두 개는. 넘기세요. 무효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넘기세요. 약관에 제한은 뭐야? 계약 내용 결정을 니들 멋대로 하지 말고 약관에 따라서 하라는 거지. 원래 내용 결정 자유잖아. 약관 안 해도 되죠? 그냥 1대1로 체결해도 돼. 근데 약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따라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게 보통이고 그런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부합계약이라고 부르니까 세 줄 더 내려오시면 여러분 약관에 의한 계약은요 사업자한테 유리해요? 사업자한테 불리해요? 사업자한테 유리하죠. 왜? 사업자가 작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정해질 소지가 많아서 한 줄 내로 뭘 만들어 놨다고? 약관 규제법을 만들었다. 끝! 되셨죠? 그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내용 싹 필요 없어요.
그 첫째 줄, 둘째 줄처럼 약간의 의도 좀 쓰면 좋은데 너무 쓰기 싫으면 그냥 방금 제가 밑줄 친 것만 쓰시면 돼. 약간에 의한 계약은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정해질 소지가 많다. 이런 폐단을 규제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법을 만들었다. 그러시면 됩니다. 뭐 다 아는 것 같잖아, 느낌이 벌써. 제가 중요한 건 4번인 것 같아. 이 규제된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야. 약관까지는 쓰는 용어인데 규제된 계약은 독일어 번역한 건데요. 독일에는요, 일정한 계약에 대해서 약관은 내가 사업자가 정하는 건데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 첫 번째 키워드가 법입니다. 일정한 규정을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그래? 규제된 계약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나? 있을 수 있지. 근거가 밑에 셋째 줄 물가 안정화나 법률에 보시면 뭐 할 수 있어요? 중요 물품의 가격이나 부동산 임대료, 월세, 아파트 월세 규제하는 거죠. 용역대가 이런 게 뭐야? 요즘 용역대가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용역대가 너무 비싸게 받는 데가 많더라고. 얼토당토하게 비싸게 받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최고 가격. 여러분 용역대가 이게 어디서 문제됐습니까? 중요한 물품에서 가격이 있잖아. 그 중요한 물품에 뭐가 문제된지 아세요? 마스크 처음에 난리 났을 때 마스크 최고 가격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었어. 그때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거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반대해서 막 그런 게 여기 있잖아. 물가냐면 중요한 물품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고시하면 되는 거야. 그 마스크 최고 가격 제한했죠 우리가 1,500원 딱 그 최고 가격이 아니네. 그때 일률적으로 그것만 받게 했었죠. 그런 게 다 그런 거야. 이런 것들. 부동산 임대료는 거, 용역은 여자들 미장원 가격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 제한하면 안 되겠다. 그 제한하면 큰일 나겠다. 어떤 그런 것들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된 계약 의의를 좀 알아주세요. 계약 기준을 뭘로 정했다고? 법률로. 잘 못 쓰시더라고. 제가 한번 가만히 써봤는데 여러분들 규제된 계약을 잘 못 쓰시더라고. 계약의 내용 기준을 법률로 정했다는 이 말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상하게 쓰신 분들 많아요. 합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법에도 제한해 놓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방식은 서면으로 하라는 거죠. 원래 불효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왜 서면을 하라 그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 서면, 신고, 이걸 방식이라 그러는데 보통 말하는 건 서면이죠. 그럼 여러분 서면에 하는 이유는 뭘까? 뻔하지 뭐. 둘째 줄 신중, 증거, 거래안전 보호, 일정 행정목적 달성 이런 거죠 뭐. 검은계약서 왜 쓰라 그래? 세금 거두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답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시간도 없어. 그냥 여러분 뭐만 쓰시면 돼요? 계약 방식을 제한은 계약은 원칙적 분류식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할 걸 요구한다. 그러시면 돼. 그 예로서는 뭐가 있다 밑에 보시면 혼인이나 입양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잘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쓰려고 외우시면 다른 거 까먹게 돼.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약관 보겠습니다.